사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한 회사에서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했었어요. 이후에 들어간 두 번째, 세 번째 회사에서도 3개월,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만두었고요. 그때 제가 일을 그만두었던 주된 원인은 사실 일 때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이 힘든 건 견딜만 한데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저는 직장에서 불편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진짜 감옥처럼 괴로웠어요. 불편한 사람들 때문에 내내 곤두서 있던 그 감정도 저를 굉장히 지치게 했던 거였어요. 근데 매번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늘 나와 맞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번 부딪히거나 껄끄러운 사람,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마주대하기 불편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퇴사를 하고 도망가는 게 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이런 제 감정, 제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심리학 처세술이나 이런 책 강연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적용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내가 나를 지키면서 그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한 거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노력을 포기를 하게 됐어요. 네 번째 회사의 퇴사 후에 다른 곳에 들어갔을 때는요, 저는 이전과 좀 달라졌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 직장 생활에서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 방법이란 바로 첫 번째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생각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회사에 사실 저희가 입사한 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여기는 동아리나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동료들과 원만히 잘 지내고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일적으로 엮여있는 사이에서 가까우면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거절한다거나 이러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이나 요구는 사실 비교적 거절이 쉽잖아요. 근데 친하고 가까운 사람의 요구일수록 딱 잘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과는 철저히 일만 하는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야 내가 어떤 부당한 상황이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비교적 수월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제가 당시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회사에 외부 손님이 와서 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과장님이 저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옆에 저보다 늦게 입사한 남자 팀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콕 집어서 커피를 타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미팅은 사실 제가 들어가는 자리도 아니었고 저희 편집팀 쪽 부서의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굳이 제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솔직하게 과장님에게 이야기 드렸죠. 분명 내 옆에 나보다 후배인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가 아닌 나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 후배는 남자고 난 여자라서 또 그런 거라면 그건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이 미팅이 내가 담당하는 거였고 내가 들어가는 거였으면은 커피를 내가 준비하는 게 맞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꼭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물론 걱정했던 대로 그 과장님도 그렇고 주변에서는 저는 그렇게 좋지 못한 인상을, 이미지를 남기게 됐어요. 좀 저에 대해서 프로 불편러다 또는 무서워서 어떤 일을 시키겠냐 이런 말들이 돌기도 했었죠. 근데 오히려 전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더는 저에게 그런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불편한 말을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과장님을 보더라도 인사는 적당히 해도 말을 섞거나 굳이 또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때 느꼈던 건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과 원만히 잘 지내는데 노력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건 그 에너지를 차라리 내 일을 하거나 아니면 퇴근 후에 자기 개발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진짜 이 공간에서는 일만 해야겠다라는 거였어요. 불편한 관계가 되면요, 서로 매일 얼굴 봐야 되는데 더 껄끄럽지 않나 이런 거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염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제가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껄끄럽게 여길 만한 요구, 애매한 부탁 같은 거를 듣지 않게 되는 게 멀리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편하고 좋았어요. 그때 확실하게 배웠던 건 회사에서는 편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나에겐 이익이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그간 회사에서 힘들었던 건 일도 하면서 관계에서도 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그리고 부딪히거나 얼굴 붉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처음이 좀 어려웠지, 눈 딱 감고 내 감정과 생각의 기준에 대입을 해봤을 때, 아, 이거 진짜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후에는 멀리서 봤을 때, 더 멀리서 연장해서 봤을 때는 저를 위해 그게 더 유익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직설적으로 면전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아가지고 머뭇거리기도 하고요. 말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집에 와서 후회하면서 혼자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말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다음엔 이런 상황 오면 나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다짐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그때 참 괴로웠던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컸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건요,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이끌고 퇴근하는 내 모습이 싫어서 그냥 차라리 그때 말해버리는 선택인 거였던 거예요. 나 이런 말 결코 못해. 남한테 싫은 소리나 불편한 말 해본 적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전 그럴 때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생리 현상을 겪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의 몸은 섭취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건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요, 부정적인 감정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현상은 해소를 하는데, 그리고 그런 건 참지 못하는데, 마음의 그런 찌꺼기를 해소하는 일에는 왜 이리 소극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또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으면 진짜 큰일이 날 것만 같을 정도로 절박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보이거나 다른 생각이 들까요? 아닐걸요? 그 순간에는 이 생리 현상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뿐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이런 불편한 상황에 놓이거나 부당한 말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자연스러운 불쾌감, 불편함도 생리현상과 같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지 않고 원활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간 남의 눈치를 살피는 데 집중하느라 제 자신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회사에서는 철저히 일만 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이나 대처를 하지 않는 걸 제일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당장 실천이 어려운 분들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이 방법들 같은 경우는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안주현 작가의 저서 내가 뭘 했다고 번아웃일까요? 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 또한 이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공유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호흡법이에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상처를 받는다라는 건요, 내가 아닌 상대를 초점에 두고 의식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바깥에 있던 내 시선을 안으로 옮겨와야 돼요. 전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또는 어떤 감정적으로 울분에 차서 진짜 참기 어려울 때 이 호흡법을 좀 해봤어요.
주로 퇴근길이나 아니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곤 했었거든요. 먼저는요, 눈을 감고요. 코로 3초간 숨을 들이쉬고 1초간 멈췄다가 다시 3초에서 4초 정도 길게 내쉬어 보세요.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요, 이 굳어있던 어깨와 팔에서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점점 내가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내 몸 전체에서도 힘을 쭉 빼기 위해서 한번 의식을 해보세요. 마치 나무늘보가 늘어져 자듯이 호흡에 집중하면서 몸에 힘을 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요,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손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다. 이런 상상도 좋고요. 되게 햇살 좋은 날에 되게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다. 이런 생각도 좋고요. 굉장히 멋있는 자연의 풍경을 떠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짜증과 스트레스로 과열된 마음을 식혀주는 것도 내 감정을 다독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감각에 귀 기울이고 느낀 것들을 선입견이나 평가 없이 구체적으로 써보는 오감일기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이 감각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상황이 개선되길 바라는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등은 질문을 하면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고 내 감정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써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제일 스트레스가 높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건요, 나의 응급 처방전을 만드는 거였어요. 오감 일기를 통해서 내 오감과 마음을 돌아보고 힘들거나 번아웃이 올 만큼 지쳤을 때 그 상황에서 나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을 해두는 거죠. 가령 1단계의 처방은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자전거를 타는 게 될 수도 있고요. 2단계는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야식을 먹는 행위일 수도 있겠죠. 3단계는 땀 흘리며 운동한 뒤에 시원하게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내 감정을 해소하는 데 좋은지에 대한 나만의 셀프 처방전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건 굉장히 건강한 방식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실제로 제 다이어리에는 총 5가지의 셀프 처방전을 남겨두었어요. 저의 경우는 1단계 처방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는 거. 2번째 처방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면서 음악 듣는 것. 3단계는요, 좋아하는 지역의 북스테이를 예약해서 훌쩍 떠나는 거. 4단계는 그간 마감 때문에 읽지 못했던 책을 쌓아두고 계속 읽는 것. 5단계는요,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익숙했던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평소에 내 감정을 잘 다독일 수 있도록 이런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프로 퇴사를 하긴 했지만 사실 퇴사를 하기까지는 늘 고민이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건 나의 부족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 가면은 거기서도 내가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 그리고 나는 원래 이 일이 아니라 작가로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런 재능이 없는 걸까? 이런 여러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불안이 들고 스트레스가 일 때 저는 일기가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제일 큰 셀프 처방, 그리고 저에게 제일 큰 효과가 됐던 건 확실히 글쓰기였거든요.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치밀하게 관찰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써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 욕구를 솔직하게 풀어냈던 그 과정이 결국에는 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저를 이렇게 이곳에 있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후에는
그 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글쓰기를 하면서 이걸 또 업으로까지 갖고 가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직장에서 굉장히 힘들다면은 이런 방법들을 한번 써서 마음을 잘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메시지가 가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